어이, 할망구,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왜 말귀를 못 알아쳐먹어? 오늘 한번 요단강 건너게 해드려? 목포 중앙시장 한 생선가게 앞. 한 할머니가 가게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50년을 이 가게에서 버텨온 할머니. 3개월 보호비 체납으로 가게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휴가 나온 손녀가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 12년차 소령 강유진. 요즘 조폭들 쌍팔년도도 아니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요? 단 몇 초 만에 조폭 5명 전원 제압. 하지만 진짜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약 밀매, 부패한 국회의원, 그리고 3천억짜리 카지노 건설을 위한 시장 철거 음모까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힌 대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한 손녀의 목숨 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목포 중앙전통시장. 차가운 바람이 좁은 골목을 훑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시장은 벌써 깨어나 있었죠. 생선 경매장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구성진 호객 소리, 전동 카트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짙은 비린내. 이곳이 바로 강순자 할머니가 50년을 버텨온 삶의 터전이었어요. 이 비린내가 내 인생이요. 71살 할머니는 낡은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죠. 회칼이 생선살을 가르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순자상회. 50년 전 젊은 신부였던 순자가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가게였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었죠. 할매, 오늘은 광어가 좋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어요. 그려 새벽에 통영서 올라온 거요. 눈알 좀 봐라, 얼마나 맑은데? 할머니의 목소리엔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얼굴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25년 전 겨울, 7살 유진이가 할머니 가게에 처음 온 날이었어요. 할매, 엄마가, 아빠가,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죠. 교통사고였어요. 유진이의 부모님, 할머니의 아들 내외가 그날 밤 함께 세상을 떠났어요. 울지 마라, 유진아. 할매가 있잖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를 꼭 안았어요. 이제 겨우 70살, 이미 남편도 없는 홀몸이었지만 할머니는 다짐했죠. 이 애는 내가 키운다. 그날부터 유진이는 이 시장에서 자랐어요. 새벽마다 할머니를 따라 일어나 생선 손질을 구경하고 학교 끝나면 가게 일을 도왔죠. 시장 상인들이 모두 유진이를 돌봐줬어요. 떡볶이 가게 아줌마는 간식을 챙겨줬고 야채 가게 아저씨는 숙제를 봐줬어요. 우리 순자 할매 손녀 기특해라. 상인들은 유진이를 자기 자식처럼 아꼈어요. 그렇게 12년이 흘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유진이가 어느 날 할머니에게 말했죠. 할머니, 저 군대 갈래요. 뭐? 여자가 무슨 군대를? 특전사 하고 싶어요. 할머니 효도할 수 있게 강한 사람 되고 싶어요. 20살 유진이는 그렇게 707 특수임무단에 입대했어요. 12년이 또 흘렀어요. 유진이는 이제 32살 소령이 되어 있었죠. 매달 휴가 때마다 목포에 내려와 할머니를 뵀어요. 하지만 이번 휴가는 달랐어요. 야채 가게 아저씨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유진아, 빨리 내려와. 내 할머니가 조폭들한테 3달 전 할머니는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50년간 시멘트 바닥에서 쪼그려 앉아 일한 대가였죠. 수술비와 약값으로 저축이 바닥났어요. 그리고 문제가 시작됐죠. 할망구, 보호비 어떻게 할 거야?
덩치 큰 사내들이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배성철 조직이었죠. 이 일대를 장악한 조폭 조직이었어요. 다음 달에 꼭 낼게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두 달이 지났어요. 보호비 30만 원이 두 달치, 석 달치 밀렸어요. 조폭들은 매주 찾아와 협박했죠. 이자 붙는다, 할망구. 빨리 안 내면 손가락 자른다? 다른 상인들이 돈을 모아주려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아, 내 일을 남한테 떠넘길 순 없어. 할머니는 그렇게 혼자 버텼어요. 유진이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손녀가 걱정할까봐. 하지만 참다 못한 상인들이 결국 유진이한테 연락했어요. 그리고 오늘 유진이가 휴가를 내고 목포로 내려오는 날이었어요. 오전 10시 목포역에 내린 유진이는 택시를 타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할머니께 드릴 보약 상자가 들려 있었죠. 하얀색 브이넥 실크 블라우스에 네이비 긴 바지. 단정하고 세련된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범접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똑바로 펴진 어깨, 차분한 눈빛. 12년간 특전사로 산 흔적이 몸에 배어 있었죠. 시장 입구가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할머니 가게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거든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진이의 걸음이 빨라졌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상황이 보였어요. 조폭들이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겁을 주고 있었어요. 야, 할망구. 오늘로 딱 석 달째다. 덩치 큰 사내가 할머니 앞에서 고함을 질렀어요. 40대로 보이는 남자였죠. 팔뚝에 문신이 가득했어요. 보호비 밀린 거 이자 붙여서 100만 원. 오늘까지 안 내면. 사내는 할머니 가게 수조 옆에 놓인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어요. 다음엔 이 수조고 뭐고 다 박살낸다. 아니, 그것보다 그가 할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할망구 손가락 하나씩 잘라볼까?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모았어요. 일주일만 더 주의소.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녀가 오늘 휴가 나온다고 했음더. 그 애한테 돈 좀 빌려서 꼭 갚을 테니께. 손녀. 옆에 있던 다른 조폭이 비릿하게 웃었어요. 형님, 그 여자 군인이라던데요? 오 여자 군인? 사내의 눈빛이 음흉하게 변했어요. 좋네, 좋아. 그럼 그 손녀년 데려와, 할망구. 우리 사장님이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데? 조폭들이 킬킬거렸어요. 젊은 년이 얼마나 예쁜지 궁금하네. 할머니가 고개를 떨구며 울먹였어요. 그 애는 아무 잘못 없심더. 야, 할망구. 다른 조폭 하나가 수조를 발로 툭툭 찼어요. 말 곱게 할 때 돈이나 구해와. 안 그러면 진짜. 바로 그때였어요. 누구를 만나고 싶다고?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조폭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시장 입구 쪽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하얀 브이넥 실크 블라우스, 네이비 긴 바지, 긴 머리를 뒤로 묶은 단정한 차림이었죠. 손에는 보약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유진아.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조폭 두목급 사내가 유진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뭐야, 인연이 그 손녀년이야? 그가 부하들에게 턱짓을 했어요. 야들아, 봐라. 꽤 괜찮은데? 5명의 조폭이 유진이를 반원형으로 둘러쌌어요. 유진이는 천천히 보약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움직임이 조용했지만 묘하게 위압적이었죠.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가시죠.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가
주변 공기를 얼리는 것 같았어요. 사과? 조폭 하나가 코웃음을 쳤어요. 하? 인연이 뭔 개소리야? 두목급 사내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야, 아가씨, 여기가 어디라고 여자가 어딜 나서? 그가 손가락으로 유진이의 어깨를 찌르려 했어요. 유진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피했어요. 움직임이 최소한이었지만 완벽했죠. 나서길. 유진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조폭은 주먹을 쥐고 위협했어요. 오늘 황천길 건너게 해줄까?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주변 상인들이 숨을 죽였어요. 할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유진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요즘 조폭들.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어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분다니까? 뭐? 인연이 지금. 조폭이 유진이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콱! 유진이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조폭의 손목을 정확히 붙잡아 역으로 꺾었죠. 으악! 동시에 유진이의 왼쪽 무릎이 올라왔어요. 조폭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죠.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폭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인연이. 나머지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유진이가 누군지 몰랐어요. 707 특수임무단 12년차 소령. 수백 번의 훈련, 수십 번의 실전을 거친 전사였죠. 첫 번째, 유진이가 조폭의 팔을 꺾어 바닥에 얼굴을 박았어요. 1초. 두 번째, 정강이를 걷어차 쓰러뜨렸어요. 2초. 세 번째, 목덜미를 잡아 생선 좌판에 처박았어요. 3초. 네 번째, 복부를 가격해 무릎 꿇렸어요. 4초. 총 4초 만에 4명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유진이는 손을 털어냈어요. 숨도 차지 않았죠.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상인들이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처음 유진이를 잡으려던 조폭이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너 인연. 감히.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진이가 천천히 다가가 쪼그려 앉았어요. 조폭과 눈높이를 맞췄죠. 707 특전사 12년 했는데 너희 같은 건달들 상대는 훈련도 안 돼요. 유진이가 조폭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돌아가서 니네 사장한테 전해요. 강순자 할머니 가게는 내가 지킨다고.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다시 건드리면 그땐 황천길 건너는 게 너희가 될 거라고. 조폭이 벌벌 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가요. 유진이가 일어서자 5명의 조폭이 허둥지둥 서로를 부축하며 도망쳤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터져나왔죠. 우와, 대단하다. 역시 순자 할매 손녀. 상인들의 박수와 환호가 시장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에게로 걸어갔죠. 차가웠던 눈빛이 눈 녹듯 부드러워졌어요. 할머니, 안 다치셨죠? 유진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유진아, 너 괜찮겠냐? 괜찮아요. 유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이제 저 왔잖아요. 할머니가 손녀를 꼭 끌어안았어요. 유진이도 할머니를 꼭 안았죠. 50년 비린내가 배어있는 앞치마. 그 냄새가 유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그날 오후 목포 어딘가의 고급 사무실.
우리 애들이 4초 만에 배성철이 전화기를 움켜쥐며 소리쳤어요. 707 특전사라고? 흥미롭네. 그의 입가에 음산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한번 만나봐야겠어. 그날 오후 3시, 목포 신도심의 한 고급 빌딩 10층, 태광유통이라는 간판이 붙은 사무실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었죠. 배성철 조직에 본 거지. 사무실 안은 고급스러웠어요.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폭력의 냄새가 배어 있었죠. 배성철은 42세였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목에 새겨진 문신이 셔츠 깃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죠. 돈과 권력만을 좇는 뱀 같은 눈이었어요. 뭐라고? 배성철이 전화기를 움켜쥐며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애들 5명이 여자 하나한테 4초 만에 당했다고? 전화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그 여자가 707 특전사 출신이래요. 12년 차 소령이라고. 배성철의 미간이 좁아졌어요. 특전사? 네, 형님. 장난 아니었습니다. 움직임이. 저희가 눈으로 따라갈 수도 없었어요. 배성철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죠. 재밌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후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홍재민이었죠. 얼굴은 지적으로 생겼지만 눈빛만큼은 냉혹했어요. 배 사장, 무슨 일입니까? 홍재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아, 홍 실장님. 잘 오셨어요. 배성철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재밌는 일이 생겼거든요. 홍재민이 자리에 앉자 배성철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강순자 할망구 손녀 있잖아요. 그년이 707 특전사 출신이래요. 특전사요? 홍재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조심해야겠네요. 특전사 출신은 만만치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배성철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죠. 할망구 인질로 잡으면 그만이잖아요. 홍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화면에 거대한 건물 조감도가 떠올랐어요. 목포해양 관광 복합 리조트. 반짝이는 유리로 뒤덮인 초고층 빌딩이었어요. 카지노, 호텔, 쇼핑몰이 한데 어우러진 거대한 건축물이었죠. 3개월 후면 시장 철거가 확정됩니다. 홍재민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구청 승인은 이미 받았고 경찰도 우리 편이에요. 이한수 의원님 덕분이죠. 예상 수익은 5년간 3천억 원입니다. 배성철의 눈이 반짝였어요. 3천억. 네. 그 중에서 배 사장님 몫은 400억입니다. 카지노 운영권 10%로 계산한 거예요. 배성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좋아요. 그럼 빨리 상인들 쫓아내야겠네요. 그렇죠. 특히 강순자 할머니 가게가 문제예요. 홍재민이 조감도를 확대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였죠. 저 자리가 리조트 정문 입구예요. 황금 부지죠. 근데 강순자가 버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배성철이 주먹을 쥐었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압박 들어갑니다. 할망구든 손녀든 다 무릎 꿇게 만들 거예요. 그날 저녁 6시 유진이는 할머니와 함께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이고, 괜찮다. 평생 해온 일인디 뭘. 할머니는 웃었지만
유진이 눈엔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할머니. 유진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진짜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고요? 없어. 네가 와서 구해줬잖냐. 할머니가 유진이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컸네. 바로 그때였어요. 유진아.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채가게 아저씨였죠. 잠깐 이리 와봐라. 할 얘기가 있어. 유진이가 아저씨를 따라갔어요. 가게 뒤쪽 좁은 공간이었죠. 다른 상인 몇 명도 모여 있었어요. 유진아, 너 오늘 큰일 냈다. 상인회장 김 사장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60대 중반의 다부진 남자였죠. 무슨 말씀이세요? 배성철 그 새끼들. 장난 아니야. 내가 오늘 애들 때렸잖아.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협박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게 아니라 김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은 말이다. 보호비는 핑계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무슨 뜻이에요? 시장 철거야. 야채가게 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3개월 후면 이 시장 전체가 사라져. 카지노 들어선대. 유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카지노요? 응.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거대한 리조트 짓는데 이한수 의원하고 배성철이 한패야. 경찰은요? 경찰도 다 매수됐어. 김 사장님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가 신고해도 소용없어?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더라고. 유진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그냥 당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유진아, 우리도 싸워봤어. 근데 안 돼. 저쪽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 포기하면 안 돼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거예요. 상인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유진아, 네 마음은 고맙지만 제 말 믿어주세요. 저 707에서 12년 복무했어요. 적진 침투, 정보 수집 다 배웠어요. 유진이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할머니랑 여러분이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지킬 차례예요. 밤 11시 유진이는 할머니가 주무시는 걸 확인한 뒤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배성철 사무실이 있는 빌딩이었어요. 전신 검은색 옷을 입었어요. 야간 정찰복이었죠. 머리에는 검은색 모자를 눌렀었어요. 빌딩 앞에 도착했어요. 10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죠. 배성철 사무실이었어요. 유진이는 빌딩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비상계단이 보였죠. CCTV를 피해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10층 복도. 사무실 문 앞에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어요. 유진이는 환풍구를 통해 천장으로 올라갔죠. 천장 속은 좁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유진이에겐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특전사 시절 이런 곳에서 수없이 훈련했거든요. 배관을 따라 조심스럽게 기어갔어요. 사무실 바로 위였어요.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배 사장, 일정 확인해 주세요. 홍재민의 목소리였어요. 내일 밤 11시 목포항 7번 냉동창고요. 물건 확실해요? 네. 이번 물량은 50kg입니다. 순도 99% 필로폰이에요. 유진이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마약? 이걸로 카지노 건설 자금 충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중국 조직이 직수입한 거예요. 깨끗해요. 좋아요. 그럼 의원님은 언제 오시는데요? 내일 밤 11시 30분쯤 도착하실 겁니다. 이한수 의원님이 직접요? 네. 선거 자금 확인하러 오신대요. 유진이는 숨을 죽이고 초소형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모든 대화를 녹음했죠. 완벽하네요. 배성철이 웃었어요. 의원님 덕분에 경찰도 조용하고 구청 승인도 받았어요. 이제 상인들만 쫓아내면 끝이에요. 강순자 할머니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일 본보기로 확실히 보여줄 거예요. 손녀가 어떻든 할망구는 우리 거예요. 유진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증거 수집이 우선이었죠. 녹음을 마치고 조심스럽게 후퇴했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비거. 오래된 배관 나사 하나가 느슨해지며 소리를 냈어요. 뭐야? 위에서 소리 났는데? 배성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확인해봐. 유진이는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환풍구로 빠져나와 비상계단으로 뛰었죠. 저기 누구야? 경비원들이 소리쳤어요. 유진이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3층, 2층, 1층. 빌딩 밖으로 나왔어요. 뒤에서 경비원들이 쫓아왔지만 유진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골목 모퉁이에 숨어 숨을 고르며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잘 녹음됐네. 유진이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내일 밤 11시 목포항 7번 냉동창고. 마약 거래 현장을 잡으면 배성철과 홍재민 그리고 이한수 의원까지 한 번에 엮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는 할머니께 거짓말을 했어요. 할머니, 저 오늘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유진이는 목포 외곽의 작은 사무실로 향했어요. 민준 보안이라는 간판이 붙은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컴퓨터 앞에 앉은 남자가 돌아봤어요. 누님, 서민준이었어요. 34살 유진이의 707 동기였죠. 저녁 후 보안업체를 차렸어요. 민준아, 잘 지냈어? 당연하죠. 근데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연락하시고. 유진이가 녹음기를 내밀었어요. 이거 좀 들어봐. 민준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배성철과 홍재민의 대화가 흘러나왔죠.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님, 이거 진짜예요? 응. 어젯밤에 직접 녹음했어. 미쳤네요. 마약의 국회의원까지.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유진이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오늘 밤 11시 목포항 7번 냉동창고. 거기서 거래가 있어. 현장을 잡아야 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장비 챙길게요. 고마워. 누님, 그런데 이거 경찰한테 넘겨도 소용없을 거예요. 저쪽이 다 매수했잖아요. 알아.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쓸 거야. 유진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생방송으로 터뜨릴 거야. 전국에. 민준이 눈을 크게 떴어요. 생방송요? 응. 내가 방송국 시스템 해킹할 수 있지? 할 수야 있는데. 불법이잖아요. 지금 합법 따질 때가 아니야. 저 새끼들 잡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민준이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해보죠. 고마워, 민준아. 유진이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목포 앞바다가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오늘 밤이면 전쟁터가 될 거예요. 할머니. 유진이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꼭 지켜드릴게요. 그날 저녁 배성철은 웃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강순자 할망구 확실하게 정리한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자신이 덫에 걸려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덫을 만든 사람이 바로 유진이라는 걸. 밤 10시 30분. 목포항은 고요했어요. 바닷바람이 컨테이너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쓸쓸한 소리를 냈죠. 유진이와 민주는 7번 냉동창고에서 50m 떨어진 컨테이너 뒤에 숨어 있었어요.
전신 검은색 전투복을 입었어요. 야간 투시경이 목에 걸려 있었어요. 누님, 시간 됐어요. 민준이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속삭였어요. 응. 준비됐어? 네. 카메라 3대 설치했고 드론도 대기 중이에요. 유진이는 야간 투시경을 눈에 댔어요. 냉동창고 입구가 선명하게 보였죠. 경비원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어요. 차량 들어온다. 민준이 말했어요. 검은색 밴 2대가 창고 앞에 멈췄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죠. 배성철이었어요. 그 뒤로 홍재민과 조직원 10여 명이 따라 나왔어요. 시작이네. 유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준아, 너는 여기서 대기해. 내가 들어가서 확인할게. 누님,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괜찮아. 나 특전사야. 유진이가 민준의 어깨를 톡톡 쳤어요. 뭔가 잘못되면 연락할게. 그때 경찰 불러.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유진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창고 옆면. 유진이는 벽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12년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죠. 소리 하나 나지 않았어요. 지붕 환풍구가 보였어요.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은 어두웠지만 아래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죠. 목소리가 들렸어요. 물건 확인했습니다. 배성철의 목소리였어요. 유진이는 환풍구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좁았지만 그녀의 유연한 몸은 쉽게 통과했죠. 천장 배관이 보였어요. 그걸 타고 창고 중앙으로 이동했어요. 아래가 내려다 보였어요. 배성철과 홍재민이 서 있었어요. 그 앞에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 둘이 있었죠. 테이블 위에 하얀 가루가 담긴 비닐 봉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순도 99% 맞습니까? 홍재민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우리 조직이 직수입한 겁니다. 중국인이 어색한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50kg. 약속대로 10억입니다. 좋아요. 배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은 차에 있어요. 물건부터 확인하고 드릴게요. 유진이는 초소형 카메라를 꺼냈어요. 렌즈를 틈새로 내밀어 촬영하기 시작했죠. 모든 장면이 HD로 녹화됐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창고 문이 다시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유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이한수 의원이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의원은 국회의원 배지를 단 채 여유롭게 웃었어요. 물건 잘 도착했네요? 네, 의원님. 이걸로 카지노 건설 자금 충당됩니다. 홍재민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선거 자금으로 잘 쓰겠습니다. 이한수가 테이블에 마약 봉지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다음 주면 시장 철거 승인 나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의원님 덕분입니다. 경찰도 조용하고 배성철이 아첨하듯 웃었어요. 당연하죠. 경찰서장이 제 대학 후배거든요. 완벽했어요. 마약 거래 현장, 돈 거래 내용, 그리고 정치인의 자백까지 모든 게 카메라에 담겼어요. 유진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삐걱. 유진이가 몸을 지탱하던 배관 나사가 느슨해지며 소리를 냈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뭐야? 위에서 소리 났는데? 배성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확인해. 조직원들이 천장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어요. 유진이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도망칠 곳을 찾았죠. 오른쪽 환풍구. 저기 누군가 소리쳤어요. 유진이는 재빠르게 배관을 타고 환풍구로 달렸어요. 잡아. 놓치지 마. 배성철의 고함이 울렸어요. 유진이는 환풍구 덮개를 발로 차서 열었어요.
밖으로 뛰어나왔죠. 지붕 위였어요. 뒤에서 조직원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는 지붕 끝으로 달렸어요. 3미터 아래에 컨테이너가 있었죠. 망설이지 않고 뛰어내렸어요. 쿵! 컨테이너 위에 착지했어요. 무릎으로 충격을 흡수했죠. 전현이다. 조직원 10여 명이 뛰어왔어요. 유진이는 컨테이너 사이 좁은 틈으로 뛰어들었어요. 미로 같은 공간이었죠. 왼쪽, 오른쪽, 직진. 특전사 시절 도심 침투 훈련이 떠올랐어요.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죠. 어디 갔어? 이쪽이야. 저쪽? 조직원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어요. 유진이는 한 컨테이너 뒤에 숨어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발각됨. 플랜 B.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10분만 버티세요. 10분. 유진이는 허리춤에 찬 전술 단검을 만졌어요. 할 수 있어. 찾았다. 조직원 하나가 유진이를 발견했어요. 유진이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맞섰죠. 인연이 감히. 조직원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유진이는 고개를 숙여 피했어요. 동시에 조직원의 다리를 걷어찼죠. 퍽! 조직원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저기다. 잡아. 5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유진이는 후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진했죠. 첫 번째 조직원의 팔을 꺾었어요. 두 번째는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했어요. 세 번째가 칼을 휘둘렀어요. 유진이는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죠. 으악!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뒤에서 누군가 유진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유진이가 팔꿈치로 가격했지만 다른 조직원이 다리를 걸었죠. 휘청! 균형이 흔들렸어요. 그 순간 배성철이 나타났어요. 잡았어, 인연. 그의 손에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유진이는 숨을 고르며 배성철을 노려봤어요. 총까지 써요? 조폭 주제에. 입 닥쳐. 배성철이 총구를 유진이에게 겨눴어요. 내가 뭘 받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서 끝이야. 그래요? 근데 말이에요. 유진이가 시익 웃었어요. 이미 늦었는걸요? 뭐?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항구 전체에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빨간 불빛과 파란 불빛이 번쩍였죠. 경찰차 10여 대가 들이닥쳤어요. 꼼짝 마. 경찰이다.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배성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제가 미리 신고했거든요. 유진이가 웃었어요. 마약 밀매 현장 다 찍혔어요. 당신들 끝났어요. 인연이. 배성철이 총을 쏘려 했어요. 하지만 유진이가 더 빨랐어요. 배성철의 손목을 쳐서 총을 떨어뜨렸죠. 동시에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어요. 배성철이 무릎을 꿇었어요. 요즘 조폭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분다니까요. 유진이가 차갑게 속삭였어요.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조직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유진이는 알고 있었어요. 이한수 의원은 이미 도망쳤을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려 할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새벽 2시 경찰서 조사실. 유진이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강유진 씨 불법 침입, 폭행, 그리고 무허가 촬영까지. 죄목이 많네요. 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마약 밀매범들 잡은 건데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고요. 당신은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어요. 유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부패했어요. 경찰도 시스템도. 이한수 의원은요? 체포했어요? 의원님은 무고합니다. 증거가 없어요.
제가 촬영했는데요. 그 영상은 불법 촬영이라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형사가 비릿하게 웃었어요. 유진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강유진 소령님 계십니까? 군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누구시죠? 형사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707 특수임무단 법무관입니다. 강유진 소령은 현역 군인이므로 군 사법체계로 이송합니다. 그게 무슨 법적 절차입니다. 문제 있으시면 국방부에 연락하세요. 법무관이 유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밖에서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님,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 민준아. 법무관님은 제 아는 형님이에요. 부탁했어요.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배성철은 잡았지만 진짜 배우인 이한수는 여전히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누님, 큰일 났어요. 민준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뉴스 속보였어요. 목포 전통시장 긴급 안전진단 불합격. 일주일 내 철거 예정. 유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배성철 잡히니까 저쪽에서 작정하고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유진이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할머니, 시간이 없었어요. 일주일.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민준아. 유진이의 눈빛이 결연해졌어요. 생방송 준비해. 이제 정말로 전쟁이야. 다음 날 아침, 유진이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가게마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죠. 긴급 안전 진단 불합격 마이너스 일주일 내 퇴거 조치. 상인들이 울먹이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50년을 함께한 이웃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생긴 거예요. 할머니. 유진이가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죠. 유진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50년이요. 5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유진이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을 꼭 잡았죠. 할머니, 제가 막을게요. 어떻게 막냐? 구청에서 나온 거요. 경찰도 저쪽 편이고 방법이 있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제 말만 믿어주세요. 꼭 지켜드릴게요. 그때였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섰어요. 뒷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홍재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상인 여러분. 그가 상인들을 향해 웃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죠. 일주일 드립니다. 그 안에 짐 싸서 나가세요. 보상금은 시세의 30% 드리겠습니다. 30%요? 김 사장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걸로 어떻게 새 가게를 얻으란 말이오?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홍재민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어요. 거부하시면 강제 집행합니다. 보상금도 못 받으시고요. 이 사람들아. 야채 가게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법이 그렇습니다. 문제 있으시면 법원에 가세요. 홍재민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일주일입니다. 기억하세요.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유진이가 앞을 막아섰어요. 홍재민이 유진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당신이 그 707 특전사? 강유진 소령? 맞아요. 그리고 당신은 홍재민 실장이죠? 마약 밀매 주도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홍재민의 표정이 굳었어요. 조심해서 말하세요. 증거 없는 건 명예훼손입니다. 증거 있는데요? 유진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틀 전 밤 11시 목포항 7번 냉동창고. 당신이 마약 거래하던 영상이요. 홍재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영상은 불법 촬영이라 증거 능력이 없어요. 경찰도 인정 안 했잖아요. 경찰이 인정 안 해도 국민은 인정하죠. 이 영상 곧 전국에 퍼질 거예요. 당신 얼굴이랑 이한수 의원 얼굴이랑 함께요. 유진이가 씩 웃었어요. 홍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협박입니까? 경고해요. 시장 철거 취소하세요. 안 그러면 뭔데요? 홍재민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당신 지금 현역 군인이잖아요. 정치 개입하면 군법 위반이에요. 감옥 가고 싶어요? 유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해보세요. 누가 먼저 감옥 가는지.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어요. 긴장감이 흘렀죠. 홍재민이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후회할 겁니다. 그는 차에 타고 떠났어요. 유진이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시작이야. 그날 저녁 6시 민준의 사무실. 유진이와 민준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누님, 준비 다 됐어요. 민준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방송국 3곳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KBC, MBN, 그리고 SBC요. 동시 송출 가능해? 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국 생방송이에요.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이제 미끼를 던질 시간이야.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어요. 수신자는 홍재민이었죠. 내일 밤 9시 목포 구항만 창고. 영상 원본 가지고 나갈게요. 혼자 오세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알았어요. 당신도 혼자 와요. 유진이가 웃었어요. 물렸어. 누님 위험해요. 진짜 혼자 가실 거예요? 아니, 넌 백업으로 대기해. 거리 두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진짜 영상 터트릴 거예요? 생방송으로? 응. 저 사람들 잡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하지만 불법이잖아요. 누님 군법 위반으로. 알아. 유진이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목포시장이 멀리 보였어요.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 지키는 게 먼저야. 처벌은 그 다음에 받을게.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밤 8시 30분. 유진이는 할머니께 거짓말을 했어요. 할머니,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이 밤중에? 위험해. 괜찮아요. 곧 돌아올게요. 유진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유진아? 할머니가 이상한 눈빛으로 손녀를 봤어요. 무슨 일 있냐?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유진이는 환하게 웃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손녀가 뭔가 위험한 일을 하러 간다는 걸. 밤 9시 구항만 창고는 버려진 지 오래였어요.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어둠만이 가득한 공간이었죠. 유진이는 다시 옷을 갈아입고 창고 중앙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빈 USB였죠. 진짜는 따로 있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철문이 열리고 홍재민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조직원 10여 명이 따라 들어왔죠. 혼자 오라고 했는데요. 유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도 혼자 아니잖아요. 홍재민이 빙긋 웃었어요. 밖에 친구 한 명 대기시켜놨죠? 서민준이라던데. 유진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민준이를 알고 있어? 놀랐어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목포는 우리 손바닥 아니에요. 홍재민이 손을 내밀었어요. USB 내놓으세요. 그럼 살려줄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선택권 없잖아요. 지금 당신 둘러싸여 있어요. 유진이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15명. 쉽지 않은 숫자였어요. 좋아요. 유진이가 USB를 홍재민에게 던졌어요. 홍재민이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빈 USB였죠. 장난해요? 진짜는 이미 방송국으로 보냈어요. 유진이가 웃었어요. 지금쯤 전국에 퍼지고 있을걸요? 홍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유진이의 귀에 낀 무선 이어폰으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님, 지금 생방송 나가고 있어요. 유진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끝났어요, 홍 실장. 홍재민이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인연을 죽여.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유진이는 후퇴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조직원의 주먹을 피하고 팔을 꺾었어요. 두 번째는 정강이를 걷어찼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유진이의 어깨에 주먹이 날아왔어요. 옆구리에 발길질이 들어왔죠. 으윽. 유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홍재민이 다가와 유진이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똑똑한 척하더니 결국 이 꼴이네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유진이가 피 묻은 입으로 웃었어요. 밖에서 누가 오고 있거든요. 뭐? 바로 그때였어요. 창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강유진, 강유진 어디 있어? 순자 할매 손녀 살려내자. 시장 상인들이었어요. 삽, 쇠파이프, 몽둥이를 들고 100여 명이 몰려왔죠. 저 새끼들 우리 유진이 건드리지 마. 김 사장님이 선두에서 소리쳤어요. 홍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무슨... 동시에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진짜 경찰이었어요. 생방송을 본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쳤거든요. 홍재민은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유진이가 그의 발목을 잡았어요. 어딜 가요? 나. 홍재민이 유진이를 발로 찼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놓지 않았어요. 당신, 여기서 끝이에요. 그때 상인들이 창고 안으로 몰려들어왔어요. 유진아. 할머니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유진이가 힘없이 웃었어요. 할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손녀를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경찰들이 홍재민을 체포했어요. 수갑이 채워졌죠. 강유진 소령.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헌병대였어요. 네. 유진이가 힘겹게 일어섰어요. 불법 방송 송출 및 사적 제재 혐의로 체포합니다. 헌병이 유진이에게도 수갑을 채웠어요. 유진아. 할머니가 울부짖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유진이가 웃었어요. 피가 묻었지만 환한 미소였죠. 시장은 지켰잖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냈다는, 지켜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숨막히도록 조용했어요.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지만 누구도 소리내지 않았죠. 판사가 판결문을 넘겼어요. 피고인 배성철, 마약 밀매 및 조직 폭력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배성철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피고인 홍재민, 마약 밀매 공모 및 부정 건설 비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홍재민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피고인 이한수, 정치 자금법 위반 및
마약 밀매 공모 혐의로 의원직 상실 및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20년. 국회의원이 받기엔 너무나 무거운 형량이었죠. 유진이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군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옆에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끝났구나. 할머니가 유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유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일주일 후 707 특수임무단 본부. 유진이는 지휘관 앞에 서 있었어요.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죠. 강유진 소령. 지휘관이 서류를 내려놓고 유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불법 방송 송출, 사적 제재, 무단 이탈. 죄목이 적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이가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당신이 한 일은 군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지켰으니까요. 유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군법회의 결과 경징계로 마무리됩니다. 1개월 근신 처분이요. 감사합니다. 대신 지휘관이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앞으로는 법과 원칙 안에서 움직이세요. 당신은 훌륭한 군인이니까요. 명심하겠습니다. 유진이가 다시 격려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유진아, 잘했어. 우리 소령님 최고. 민준도 와 있었어요. 누님 축하해요. 고마워, 민준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어. 두 사람은 웃으며 포옹했어요. 2달 후, 목포 중앙전통시장. 시장은 달라져 있었어요. 철거 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됐어요. 오히려 정부에서 전통시장 보존 사업 예산을 지원했죠. 낡은 지붕은 새 지붕으로 바뀌었어요. 바닥도 깔끔하게 정비됐고요. 하지만 시장의 정은 그대로였어요. 할매, 오늘은 광어가 좋네요. 그려, 신선해. 니 하나 가져가라.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시장에 가득했어요. 순자상회.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도마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릎 보호대를 차고 있었죠. 유진이가 사준 거예요. 할매, 회 한 접시 주이소. 손님이 왁자지껄했어요. 알았어. 금방 썰어줄게. 할머니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었어요. 휴가를 나와서 시장에 온 거예요. 이번에는 편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죠. 유진아.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영웅 왔네.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유진이다. 우리 시장 지킨 영웅.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유진이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에이, 뭐려. 유진아, 이리 와봐라. 할머니가 유진이를 가게 안으로 불렀어요. 앞치마 입어. 광어 손질 가르쳐 줄게. 저요?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지. 나중에 내가 못하게 되면 네가 해야지. 유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어요. 할머니가 회칼을 건넸어요. 자, 이렇게 잡고 칼등을 먼저 대고. 유진이는 서툴게 칼을 움직였어요. 아이고, 칼질은 조폭 패는 게 더 낫네. 할머니가 웃으며 유진이의 손을 잡아줬어요. 천천히, 천천히. 급하게 하면 안 돼. 두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고 유진이와 할머니는 가게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노을이 시장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유진아. 네, 할머니. 고마워. 할머니가 유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가 아니었으면
이 시장도 나도 다 없어졌을 거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네가 다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데.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유진이가 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할머니, 저 5년만 더 군대 있다가 전역할게요. 그래. 그럼 그때 여기 와서 같이 장사할래? 네. 제가 회 썰어. 그래. 그때까지 할매가 건강해야지. 100살까지 사셔야죠. 저랑 약속이에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민준이 시장을 찾아왔어요. 누님, 회 한 접시만요. 어서 와, 민준아. 유진이가 반갑게 맞았어요. 셋이 둘러앉아 회를 먹었어요. 소주 한 잔씩 따랐죠. 건배. 앞으로도 평화롭게.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근데 누님, 진짜 전역하실 거예요? 민준이 물었어요. 응. 5년 후엔 여기 와서 할머니 도울 거야. 좋네요. 그럼 전 여기 단골이 되겠어요. 단골은 할인 안 해줘. 에이,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세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시장은 여전히 밝았어요. 상인들의 웃음소리, 손님들의 발걸음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유진이에게는 음악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유진이는 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조용히 옷을 입고 가게로 향했죠. 할머니가 뒤에서 나왔어요. 유진아, 니 왜 벌써 일어났냐? 할머니 도우려고요. 저도 배워야죠. 에이, 니는 더 자거라. 괜찮아요. 저 특전사잖아요.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유진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어요. 이 비린내가 진짜 좋아요. 할머니가 손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래. 우리 유진이 다 컸네. 두 사람은 나란히 도마 앞에 섰어요. 할머니가 생선을 손질하고 유진이가 그걸 배웠어요. 새벽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둘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시장에 활기가 돌았죠. 어서 오이소. 싱싱한 광어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어요. 유진이도 함께 소리쳤어요. 오늘 잡은 생선이에요. 신선해요. 상인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역시 순자 할매 손녀. 유진이가 여기 있으니 든든하네. 유진이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할머니, 상인들, 손님들. 그리고 50년 역사의 시장. 이 모든 게 그녀가 지켜낸 것들이었어요. 맞아. 이게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야. 유진이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손녀로서, 그리고 이 시장의 일원으로서. 1년 후, 유진이는 여전히 707 특수임무단 소령이었어요. 하지만 매달 휴가 때마다 목포에 내려왔죠. 할머니는 건강했어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을 손질했어요. 시장은 더 활기차졌어요. 의리의 시장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왔죠. 배성철, 홍재민, 이한수는 감옥에 있었어요. 목포는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유진이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언제든 또 다른 악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때도 자신이 나서서 지킬 테니까요. 할머니를, 시장을, 그리고 이 소중한 일상을. 유진아, 손님 오셨다. 네, 할머니. 금방 갈게요. 유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어요. 도마 위에서 회칼이 반짝였어요. 그 칼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베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먹이는 칼이었죠. 유진이는 생선을 손질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내 전쟁이야.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
비린내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불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생명의 냄새였고, 할머니의 냄새였고, 고향의 냄새였어요. 무엇보다 그것은 유진이가 지켜낸 일상의 냄새였죠. 할머니, 제가 회 다 썰었어요. 오메, 우리 유진이 솜씨 좋네.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유진이는 할머니와 함께 웃었어요. 새벽 시장의 소음 속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장 크게 울렸어요. 그것은 승리의 웃음이었고, 평화의 웃음이었고, 무엇보다 사랑의 웃음이었어요. 707 특수임무단 소령 강유진. 그녀의 진짜 전쟁은 끝났어요. 이제 시작되는 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죠. 그리고 그 일상이야말로 그녀가 평생 지켜야 할 가장 큰 전쟁터였어요.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가슴 따뜻한 이야기 즐겁게 시청하셨는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어울림 드림